아내가 첫 딸을 베고 있을 때 나는 누구든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었다. 솔직히 고백하면 나는 꼭 집어 아들을 바라는 편도 아니었는데 왠지 꼭 아들일 것만 같았다. 그것은 아들을 낳아 대를 물리겠다는 먼 후일을 내다보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왕이면 남들이 다 바라는 아들을 낳음으로써 심심풀이 섭답한에서 족보를 잡고 싶은 도박성 같은 것에 불과하였다. 남자들은 의대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자신의 기술이 남다른 데가 있다는 것처럼 과대망상적 착각에 빠져 있는 구석이 있으므로 나도 이왕이면 아들을 낳아야겠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낳고 보니 딸이었다. 친구 녀석들은 빈정대며 나를 놀렸다. 그것 봐, 네 재주에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 멍텅구리 바보야. 두 번째 애를 뱄을 때는 이상하게도 첫 번째처럼 아들을 바라는 심정이 아니라 아들이건 딸이건 아무런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 첫 번째는 나도 남들처럼 애를 가질 수 있는 남편이 되었다는 신기함에 마치 3대 독자의 아들이 아들을 바라듯 이왕이면 애 본 김에 기대감이라도 가져보는 초조감을 맛보기 위해 신경을 쓴 편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 애를 베고 나서는 이미 한번 경험했던 터라 그랬는지 별로 신경이 써지지 않았다. 아내가 웩웩 입덧을 해도 이미 한번 경험했던 일이요. 무엇을 먹고 싶어 해도 첫 번째처럼 사다 주거나 신경 쓰는 일이 없어졌다. 그때 마침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파리에 있을 때 아내에게서 날아온 정보가 우연히도 아들을 낳았다는 내용이었다. 영 실감이 오지 않는 정보였다. 떠나오기 전에 공항에 따라 나온 딸년의 얼굴은 생각이 나고 또 보고 싶었지만 얼굴조차 짐작할 수 없는 아들 소식은 도대체 현실감이 오지 않아 100일이 훨씬 지나서 돌아온 후에 본 아들 녀석은 남의 애처럼 도무지 낯설기만 했다. 1차로 편지에 아들의 이름을 가명으로 최파리라 지어 보냈는데 그것은 내가 외국병에 걸려서 외국 것이라면 다 좋아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원래 이름 짓고 출생신고하고 그런 데 신경을 쓰지 않는 게으름 탓이었다. 오죽하면 결혼신고도 결혼하고 3년 만에 벌금 물고 겨우 한 형편이거니와 아내 역시 무신경해서 이혼 수속 없이 그저 헤어질 호 기회를 나는 놓쳐버린 결과가 되었다. 아들 녀석은 태어난 지 돌이 가까워 오는데 아직 확정된 이름조차 없다. 따라서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으므로 나는 정말 아비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자식 측에서 본다면 항의대모라도 해야 할 판인 것이다. 몇 달 전 세금을 낼 때 알아보니 아들 녀석이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6만 원을 세금액에서 공제받을 수가 있었는데도 나는 아직껏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들 녀석은 초창기에 최파리로 불리웠다. 그런데 파리야 하고 부르다 보니 불란서의 수도 서울 파리에 있을 때 낳았다는 임시 변통의 이름이 아니라 마치 인간과 염색체수가 거의 비슷해서 생물시간 실험에 쓰이는 초파리를 부르는 것 같아 아들 녀석에게 미안하고 죄스럽기만 하였다. 내 자랑스러운 아들을 날아가는 파리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아들의 이름을 바꾸어 도단이라 명명하였다. 도단, 최도단이란 이름이 지금의 내 아들 녀석의 임시 가명이다. 거기엔 유래가 있는데 아내가 아들 녀석을 베고 있을 때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 신문 기사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 기사 제목이 이러하였다. 최인호 씨의 장남 최도단군 경성제대 수석 합격. 평소에 꿈이라는 것이 맞아본 적이 없고 늘 개꿈만 꾸는 처지에 꿈속에 나타난 도단이란 이름을 아들 녀석에게 명명하고 태어난 내 꼬락서니에 아내는 신경질을 부리기 일쑤이다. 소설에는
경아라든지 승혜라든지 곧잘 이름을 붙이면서 자기 소중한 아들 녀석 이름 짓는 데는 왜 무신경하느냐는 항의였다. 물론 당연한 항의라고 생각되지만 아들 녀석이 소중한 만큼 나는 이름을 짓지 못하고 있다. 물론 손쉬운 방법으로 돈 500원 들고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지어올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 방법은 자기가 지어준 이름으로 자식 녀석이 평생 불리워야 하며 그 이름 때문에 행불행이 좌우될지도 모른다는 미신적 생각 때문에 장명의 의무를 포기하고 타인에게 의뢰해 보려는 심보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한번 도단이란 이름을 듣고 아내가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다녀온 저녁 아내는 노골적으로 화를 냈다. 당신은 뭐예요? 그런 이름이 어디 있어요? 왜 그래? 도단이가 어때서? 점쟁이 20년에 도단이란 이름 처음 듣는데요. 그럴 테지. 그러니 좀 좋아? 한문으로 어떻게 쓰냐고 묻잖아요. 길도에 끝단자. 길의 끝이란 뜻이지. 왜 당신도 알잖아. 막다른 골목이란 뜻이로군요. 점쟁이가 도사 이름이래요. 잘 됐군. 도사가 좀 좋아? 아유, 지겨워라. 정말 지겨워.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이런 무신경 내지 장난기로 지은 도단이란 이름이 불리워지고 있는 사실이었다. 전화가 걸려오면 도단이 엄마 계세요? 혹은 하루에 한 번 들르는 채소 과일 장수도 초인종을 누르고는 의례 도단이 엄마 계세요? 하고 묻는 것이다. 그리고 도단이란 이름이 자주 쓰이고 보니 최초에 생경하던 느낌은 둔화되고 도단이란 이름이 마치 정다운 애칭으로 생각되고 일체의 거부 반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그 도단이가 지금 부돌이 되어간다. 날 닮아 뼈는 가는 편이지만 못하는 얘기가 없고 매우 낙천적이다. 그래서 나는 아들 녀석을 볼 때마다 이름을 바꿔주어야겠다는 생각은커녕 또 누가 아는가 경성제대든 무슨 대학이든 꿈처럼 1등으로 들어갈지 아는가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